정부가 어제 2018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였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거래세에는 취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별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신설을 해서 세율을 인상을 했고 2주택 이하의 경우에도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토지의 경우에도 15억 원 이하의 경우 0.25%포인트, 그리고 15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0.5%포인트, 4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1%포인트 현행 세율보다 인상을 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편안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행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소득과세를 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재산과세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세율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세표준 20억 원 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수준에서는 1,550만 원인데 이번에 세율이 인상하게 되면 1,770만 원으로 22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아마 이제 주택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세금을 높여서 주택을 빨리 많이 보유한 사람 내놓게 하는 게 어떤 규제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약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자, 문재인 정부가 1년 전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런 규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이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곧 이제 규제 완화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단 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냉탕 온탕을 오갔던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는 이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됐나요? 네, 소위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로한 것만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 또 하나는 보조금의 지급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상의 경우에는 홀보리의 경우 소득 수준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 연령 역시 이제 좀 완화가 됐는데 30세 미만 단독 가구까지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재산 요건도 완화시켰는데요. 1.4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역시도 이제 늘어났는데요. 홀보리의 경우에는 현행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네. 꽤나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염려되는 게 이렇게 지원 범위를 넓혀놓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이렇게 지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이 재원은 당연히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세부담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소득층이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이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